바로 질문에 앞서서 엔비디아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상승 중에 있는데 향후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바일 혁명에서 애플이 어떤 그 주가 궤적을 그렸는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이번 AI 혁명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흐름을 그려갈지 대충 감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초입이었잖아요. 챗GPT라는 게 나온 지가 작년 11월이거든요. 불과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사이에 엔비디아 시세가 거의 몇 배가 나은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어떤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하게 프라이싱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서 그 뒤로부터는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예전에 애플이 스마트폰 사이클에서 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그 AI의 초창기에서는 AI라는 게 데이터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GPU라는 칩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제 트레이닝이 되게 중요한 구간인 거고요. 내년부터 이제 AI가 데이터 트레이닝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추론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거는 그동안은 얘가 사교육비만 계속 쓰다가 초중고처럼 사교육비 쓰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트레이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뭐 대학 졸업해도 뭐 대학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계속 이제 트레이닝은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추론이라는 게 서비스하고 붙으면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쪽에서는 온 디바이스 AI라는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 트레이닝에서는 오로지 엔비디아 칩 가지고만 했다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에서는 이제 새로운 주문형 반도체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들이 더 확장이 되는 그림인 거죠. 책에서 보면 CPU를 잡을 엔비디아의 무기 GPU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쉽게 CPU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CPU는요, 우리 연구소에 석박사급 굉장히 우수한 분이 한 4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질문을 주면 그분들이 답변을 굉장히 멋있게 해주는데요. 근데 순차적으로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적체가 생기겠죠. 근데 GPU라는 거는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당에다가 중학생 있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들을 10만 명 모아놓은 거예요. 얘들한테 사칙 연산만 시키는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원래는 그래픽 제어, 우리 화면에 있는 픽셀들 하나하나 제어하는데 그 GPU라는 게, 그래서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쓰였는데 이게 AI가 되면서 AI에서 굉장히 많은 GPU들이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라는 거는 CPU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한 건데, 제가 책을 쓸 때는 챗GPT 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GPU라는 게 이제 서버용 인텔 CPU를 위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겨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지는 작년에 제가 책을 쓸 때는 몰랐습니다. 그럼 왜 GPU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AI라는 건요, 우리 사람 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점심 때 떡볶이 먹을까? 삼겹살 먹을까? 그리고 이제 수업 듣다가 또 딴 생각하고 운동장 한번 쳐다보고, 근데 귀는 열고 있어요. 뭐 영어 듣고 있고, 이게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시그널들을 동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기존의 컴퓨터는 그런 것들을 잘 못했죠. 근데 그 GPU라고 하는 프로세서는 사람의 뇌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동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고난이도의 태스킹을 하기에는 CPU가 더 나은데, 빅데이터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는 GPU라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라고 책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엔비디아의 어떤 기술력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차에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이제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AI라는 게 디바이스에 적용이 되면 이제 몸이라는 바디가 생기죠. 지금 AI라는 거는 클라우드 서버에만 있잖아요. 영혼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만간 바디가 생겨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레벨 3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뭐 그 하늘에 떠다니는 드론 택시, UAM이라고 하죠. 어반 에어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디바이스들의 연산을 처리하려면 AI 그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엔비디아의 GPU인 거고요.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다만 단순히 GPU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데 엔지니어가 뭔가 내가 AI 새로운 모델 하나 개발해 볼래 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코딩을 직접 하진 않잖아요. 요즘에는 반도체 설계도 뭐 생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설계하지 않거든요. 외부에서 라이센싱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오픈소스를 가져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가져오기 좋은 데가 쿠다라는 생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GPU뿐만 아니라 이제 쿠다라는 생태계 자체가 서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내는 거고 새로운 AI 뭐 관련된 모델이나 디바이스를 개발할 때는 당연히 엔비디아를 최우선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엔지니어들이 이미 엔비디아한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책에 많이 기술이 돼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 내년에 AI 투자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나 쿠다 비롯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유망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그 엔비디아의 칩이 지금 굉장히 쇼티지거든요. H100이라는 지금 주력 제품을 주문을 하면 인도받는 데까지 40주가 걸렸어요. 얼마 전까지. 최근에 그런데 막 서로 막 생산량 막 늘린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더 수월하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52주로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대기 고객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엔비디아의 H100 말고 최근에 나오는 AMD의 MI300 같은 거, MI300X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100이나 자체 설계로 뭔가 커버가 안 되나?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엔비디아 칩을 쓰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AMD 칩을 쓰거나 아니면 자체 설계 칩을 쓰면 그게 굉장히 느려진다는 거죠.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죠. 노가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락인 효과가 적어도 데이터 트레이닝에서는 굉장히 지속될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 트레이닝이 이제 내년까지 끝나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주식 시장의 관점이지 내년에 그러면 데이터 트레이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AI라는 녀석은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LLM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하고 똑같아요. 아기가 처음에 말을 배우죠. 그 다음에 뭘 배웁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인지를 하죠. 오감을 인지하죠. 그게 멀티모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구글이 공개한 제미나이라는 그 AI도 멀티모달에서 굉장히 상당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죠. 그러면 다른 AI 모델들도 멀티모달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기가 뭐 그러면 이제 말도 배우고 이제 멀티모달도 배웠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기어다니는 법을 배워야 되죠. 걷는 법을 배워야 되죠. 뛰는 법을 배워야 되죠. 자, 그거는 운동지능을 배워야 돼요. 내가 몸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뇌하고 같이 싱크로나이즈드가 돼야 되는 건데요. 그거를 또 학습을 해야 돼요. 그거를 누가 하고 있냐? 테슬라의 도조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제일 효율적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데이터 트레이닝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온 디바이스 AI가 된다고 해서 엔비디아 칩이 완전히 배제될 거냐? 또 그것도 몰라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